세계도 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용 없고 그냥 미국인들이 잘나서 근대 문명을 만든 게 아니고 운이 좋았다. 그 운은 세균, 농작물, 온갖 잡다한 여러 가지. 근데 그 총균세의 관점이 구조론하고 맞다는 거지. 구조론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구조론에 약간 차이가 있다 뭐냐면 구조론은 인종 간의 차이도 있다. 이런 얘기하면 좋다는 거야. 이게 절대 하면 안 돼. 나안 거야. 인종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면 꼭을 악용하는 일배충이 꼭 있어요. 그렇죠. 네. 일단 북유럽인이 키가 크다거나 비겁이가 키가 작다거나 이건 명백한 차이거든. 그걸 이야기하는. 그 인종 간의 차이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그것도 그 총균세가 말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다시 말해서 원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차이가 없었는데 차이가 만들어졌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머리가 좋은 놈 IQ가 높으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야. IQ가 높으면 유리한 환경은 최근 한 1만 년 사이에 일어난 거고 인류가 300만 년 전부터 IQ가 높았어. 최근 오늘도 신문 기사에 보니까 300만 년 전에 이미 석기를 만들었던 거야. 인류가. 300만 년 전부터 인간이 굉장히 똑똑했어. 그 300만 년 동안 IQ가 전혀 안 높아진 거야. 300만 년 동안 한 게 뭐냐고. 그러니까 300만 년 전에 인류 IQ가 80이라면 1만 년 전에 다 80이었다는 거야. 그럼 300만 년 동안 왜 IQ가 높아졌냐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는 300만 년 동안 인류 IQ가 계속 이렇게 높아졌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인류 IQ는 최근에 아주 최근 높아졌어. 불을 사용하면서부터 IQ가 높아진 건데 그런 네안데르탈 묘사를 했다고 그런데 걔는 혹시 익혀먹지 않았어. 그러니까 중요한 IQ가 낮은 사람이 더 살아남기 쉽다는 거지. IQ가 낮은 90년들은 IQ가 70 정도 되는데 한 달 동안 밥을 안 먹어도 살아. 근데 한 달 동안 사막을 이동하는데 여기서까지 수백 킬로 이동하는데 가는 도중에 물을 먹으면 안 돼. 다시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도 안 먹어. 그냥 물이라는 것은 한 번 먹기 시작 계속 먹어야 돼. 아침에 물을 먹었는데 저녁에 물을 안 먹으면 죽어버려. 그래서 보시면 이동하기 전에 오늘부터 물 끝 하고 한 달 동안 물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야 이동할 수 있어요. 목마르다고 물을 마시면 또 마셔야 돼. 계속 마셔야 돼.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먹었다 안 먹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얘들 낙타하고 유전자가 비슷한 거지. 거기에 지방 엉덩이가 튀어나가지고 지방이 많이 저장돼 있어. 그 지방을 요소시키면서 거의 물을 안 먹고 이동하는 거예요. 이런 생존 능력은 IQ가 낮을수록 발달했다는 거죠. IQ가 높다는 것은 뇌에서 당분을 많이 소모한다는 것은 그거는 물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건 살아남을 확률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좋으면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가 나쁘다. 모듈로 진화한다는 거랑 어찌 보면 굉장히 통하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엉덩이가 발달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에 최적화하게 진화한 종족이 있는가 하면 머리가 좋아야 생존하기 유리한 환경에 맞게 진화한 종족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세계 지도를 보면 위아래로 쪽은 별로 없고 좌우 폭이 많은데 아프리카라든가 아메리카 같이 위아래로 긴 나라들은 다 그 결과가 안 좋아. 이탈리아도 뭐 위아래로 길어가지고 많이 많고 칠레도 위아래로 길어서 시끄럽고 한국도 위아래로 길어서 시끄럽고 전국 전쟁의 방향이 항상 횡 쪽이라서 좌우로 긴 나라들이 의사결정을 잘하고 통합도 잘 되고 이 활력이 있다고. 일본 지도를 보면 좌우가 길어. 그리고 위아래도 있는데 위는 사람이 안 살아. 맨아래 그 시코쿠 거기도 사람 별로 안 살고 홋카이도도 사람이 별로 안 살고 홋카이도는 최근에 갑자기 바퀴벌레가 나타나서 이게 무슨 생물이냐고 홋카이도 사람이 놀랬어. 이상하게 바퀴벌레가 갑자기 나타난 거야. 틀림없이 본토놈들 가져온 거지. 재수없게 말이야. 홋카이도 사람들이 본토놈 왔다고 또 재수없네 이런다고. 제주도 사람도 그래. 본토에서 왔다는 무태에서 왔다는 재수없어 이런다고. 그래서 또 고립된 지역 사람들은 외부인들이 오는 걸 진짜로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세균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한 것도 이항선이 출현하면서 온갖 전염병이 다 생겼어요. 매독부터 시작해서 장티부스, 콜레라, 이질, 온갖 병이 다 들어왔는데
수십만 명, 수백만 명씩 죽어나가니까 이게 다 천주교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천주교가 생기면서 온갖 증명이 다 들어왔어. 그래서 살아간 거야. 그래서 근데 그런 그 위아래로 온도대가 다르다는 건 세균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로 뭐 놓으면 존나 안 좋은 거야. 뭐가 오든 안 좋다고. 근데 좌우로는 워낙 세균들이 빨리 가버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금방 가버려요. 그래서 얘들 때문이다. 이런 게 없어. 그래서 그 좌우로 사람들이 잘 이용한다. 그래서 중국도 보면 따뜻한 남쪽에 있는 병사를 추운 데 갖다 놓으면 못 살아. 죽어버려. 그리고 추운 데 적응한 사람은 남쪽 더운 지역에 갖다 놔도 못 살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중국은 항상 북쪽이 남쪽을 지배한다. 북쪽은 위구르 지역에서 시안, 북경, 고조선까지 길이가 긴데 남쪽은 짧아. 이쪽은 다 산이야. 이쪽은 바다고 이쪽은 또 산이고. 그러니까 남쪽은 위아래밖에 갈 데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중국은 항상 북쪽이 이기고 남쪽이 진다. 그러니까 남쪽은 이동을 별로 안 해봤고 이동을 별로 안 하면 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동을 잘하는 쪽이 무조건 이긴다. 왜냐하면 더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작용 총량으로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인들이 IQ가 높으면은 한국인들의 상호작용 총량이 높다. 단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낭비는 아프리카에서 미국까지 갔다 해도 그래도 고립된 지역에 살기 때문에 상호작용 총량이 낮다. 그 집시들은 우리가 생각하면 집시들은 다 혼혈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혼혈이 아니야. 집시들은 아직도 그 인도에서 그 순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걔들은 지능이 떨어진다. 유태인도 조국의 유태인만 지능이 높다는 거죠. 중국도 객가족이 지능이 높은데 객가족은 또 또리 족이라고. 그러니까 중국은 유태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잘 돌아다니는 인간이 IQ가 높고 잘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환경을 접해가야 된다. 그래서 상업을 하는 종족들이 대부분 IQ가 높다. 그래서 상호작용 총량이라는 건 유체로 보는 유체. 상호작용이라는 건 둘 사이에 이런 작용을 말하는데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관계를 보는 거라고. 근데 이 관계의 총량은 정량적으로 딱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100% 얘가 높고 얘가 낮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흑이 우울하냐 백인이 우울하냐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없지만 그냥 신체적으로 흑이 더 우울한 게 생긴다. 상호작용 총량으로 보면 무조건 고립된 지역이 불리해요. 그러니까 개방된 지역이 상호작용 총량이 많다. 미국으로 말하면 텍사스 지역은 상호작용이 없는 거라고. 걔들은 고립돼 있어요. 그래서 텍사스 놈들은 다 공화당만 찍는다. 그래서 지금 또 러시아 놈들은 고립돼 있기 때문에 다 푸틴만 지지하고 고립돼 있는 놈들이 다 폐쇄적이고 발전이 없어요. 지금도 떨어져. 그래서 그 네덜란드인이 원래 키가 작았는데 최근에 한 100년 사이에 키가 커졌다는 거죠. 그건 조사를 해보니까 네덜란드 사람 여성들이 키가 큰 여성이 더 아기를 많이 낳았다. 그냥 그 사회 트렌드에서 그 문화에서 키가 큰 여성이 좋다. 일본처럼 키가 작은 여성이 좋다.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버린다고. 우리나라는 최근에 딱 보니까 키가 작은 여성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관찰해 보니까 유럽 여자는 키가 커도 좀 10대 때는 날씬해. 우리나라는 키가 크면 좀 거인으로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키만 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큰 거야. 그러니까 키가 크면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고 반대로 키가 작으면 귀여워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절묘하게 어느 방향으로 딱 맞아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그 지역 문화가 그쪽으로 방향이 정해져서 북유럽 같은 경우는 키가 큰 여자가 좋다. 그냥 날씬하니까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버린다. 우리나라는 그게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TV 같은 경우는 키가 큰 여자가 TV 빨리 잘 받는다. 키가 작으면 뚱뚱해 보인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키가 큰 여성을 선호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사회 문화의 어떤 방향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계속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 결정론이 아니고 유전자가 선택하는 거, 유전자 선택.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갈라파고스의 핀치새가 원래 다양한 뿌리가 있었는데 그 환경에 맞게 살아남은 게 아니고 갈라파고스의 핀치새는 원래 뿌리를 다양하게 분화시키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그 유전자가 갈라파고스에 딱 같이 여기가 새로운 환경이라는 인식하고 다양한 뿌리 형태를 만들어냈고 각자 자기에게 맞는 지역을 찾아갔어.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다양한 이렇게 이런 부리가 이런 부리와 이런 긴 부리를 가진 새들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는 여기 살아남고 이 지역에는 여기 살아남고 이 지역에는 여기 살아남은 게 아니라 이건 이제 다윈이 한 얘기고 제 얘기는 원래 부모는 하나야. 부모는 하나인데 다양한 새를 만들어내. 다양한 뿌리를 만들어낸다고. 얘들은 이쪽으로 갔고 얘들은 이쪽으로 갔고 얘들은 이쪽으로 갔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지역을 찾아갔다. 왜냐면 새들 잘 날아. 금방 날아간다고. 그 다윈 말은 말이 아니잖아. 말이 안 되잖아. 새라는 여기 수까지 금방 가보는데 100km도 얼마나 가보는데 무슨 살아남고 그러고 있어. 살아남는 생존 능력을 할 이유가 없는 게 새들은 날아가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낸다는 거죠. 처음부터 유전자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다. 치타처럼 유전자가 별로 없는 종이 있고 개처럼 유전자가 다양한 종이 있다. 개 같은 경우는 너구리도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미국 너구리 말고 우리나라 너구리는 개과다. 다시 말해서 집에 있는 개하고 들판에 너구리를 잡아서 교배를 시키면 새끼가 나오고 번식이 된다는 거죠. 늑대개도 마찬가지고 자칼개도 있고 또 뭐가 있더라? 늑대개와 자칼개 코요테도 있어. 코요테도 개과라. 그래서 코요테하고 늑대하고 교배를 시키면 자손이 나오고 번식이 된다는 거죠. 모세처럼 번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유전자가 자기에게 맞는 환경을 선택했다. 자연 선택이나 유전자 선택이다. 이게 결론은 총균수의 관점은 그냥 우연에 의한 거다. 우연이 되는 거다. 그런데 이런 관점이 다윈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윈도 자연 선택이란 결국 우연 선택이거든. 우연히 진화했다. 이게 총균수의 관점이고 다윈의 관점이다. 내가 보기엔 우연히가 아니고 의도가 있다. 유전자가 선택했다. 방향성이 있다. 그리고 우연이 아니라는 것은 그냥 의도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생학을 누군가 인위적으로 실험하면 가능해. 그러니까 우생학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지. 마음만 먹고 독재자가 우리는 우생학을 하자. 싱가포르 옛날에도 그렇다는 장애인을 많지 하고. 그런 식으로 우생학을 적용하면 IQ를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나라의 좋은 소식이라고는 할 수 없지. 우생을 하는 게 과연 그 나라에 이익 되는가 가능해요.